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때로는 논리보다는 감성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부각되니까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의 아내, 조국 장관의 딸, 감성 기법을 동원하는 모양입니다. 조국 딸은 라디오 프로그램 TBS에 출연해서 자기 방어권을 씁니다. 고졸이 돼도 좋다. 새로 공부하면 된다. 어머니가 아프다. 이런 감성적인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조국의 아내 페이스북 정치를 합니다. 딸아이 생일이 어떻고 아들이 소환돼서 어떻고. 조국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 생일날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리 의혹들이 물증으로 진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진실입니다. 자,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한 대학원생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이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이나 아들 또는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서울 중랑을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생들 사정도 좀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하늘 위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비를 못 대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또 복학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딸은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주더라. 한 학기 강의 듣고 800만 원 1, 2학기 거 받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나는 모른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성 메시지로 우리 자녀들은 검찰에 소환되느라 가족 생일 파티도 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치 억울하게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아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게 낙제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게 당당합니까? 자,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임효정 씨 30세입니다. 여성입니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임 씨는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이 열리는 세종청사를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헛된 꿈을 꾼 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자, 임효정 씨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전일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임 씨는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면서 무기력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 임 씨는 말합니다. 7월부터 2달간 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다는 고지를 받았다. 학업을 접고 취업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근로장학생이라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대학원 장학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는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딸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지도 않을 대학원에 갔는데도 알아서 동창회 장학금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한 학기 400만 원씩
8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대학원 교수들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잡아뗍니다. 누가 줬다는 말이죠?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조국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겠죠?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조국의 딸만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리 가정 사정이 어려워도 한 번 받는 것을 6번 연속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임 씨는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집회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하고 답답해서 나도 100번 1000번 외치고 싶지만 근로시간과 겹치고 학비와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시위 집회에 가고 싶어도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의 딸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라디오에 출연하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표창장 위조한 적도 없고 뭐 다 법적 판단을 떠나서 지금 이 사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라디오에 출연할 만큼 나이가 28세입니다. 조국의 딸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인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그렇게 얼굴이 두껍고 당당하죠. 도대체 대한민국 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 서초동의 집회에는 정경심 교수 사랑합니다. 이런 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게 보수냐 진보냐 좌냐우냐 문제는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하늘에서 기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씨. 자, 이정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교육위원회 국감에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다. 조국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이 지금 조국 장관의 딸 문제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녀도 결코 이런 문제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약자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일을 보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정말 실망입니다. 어쨌든 엊그제 국감에서 나온 그 고려대 대학원생의 그 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